현재 시장은 3,000선 부근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뭔가 느낌상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은 아침 분위기인데요.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그동안 이 지수 관련되어서 이제 박스권의 이 레벨 다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박스권의 범위를 한 단계 좀 톤 다운 시켜서 좀 전략을 가져가 보자. 그리고 그건 이제 추세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고 좀 밸류를 좀 다운시키는 관점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하고자 하냐면 이제 옥석 가리기, 박스권 구간 내에서 옥석 가리기, 그리고 그동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성장주들의 가격 조정이 좀 급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은행주들이라든지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5G를 비롯한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가격 조정이 좀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바뀌어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좀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이제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것인가? 혹은 어제랑은 너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요. 이 부분이 일시적인 흐름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수 전략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추세 하락장으로 가는 거라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세 하락장으로 가는 거라면,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겠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추세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이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톤 다운 시켜서 이 박스권이 레벨 다운 된다라고 보지만,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박스권의 하단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하단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그리고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확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서 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죠. 이건 구조적으로 하락장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패권 국가, 특히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출사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불황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을 너무 어둡게 보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다만 박스권의 범위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감안하시면서 좀 공격적인 포지션 취하시는 분들도 좀 박스권의 하단을 좀 노리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저도 계속 박스권 구간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이 그게 이제 성장주와 더하기 이제 가치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좀 민감한 뭐 은행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철강주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주식들은 이제 금리를 건들면서 성장주 쪽을 급락을 시키고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2주에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빠졌으니까 성장주는 뭐가 생겼냐면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추세 하락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면 안 되죠. 추세 하락장으로 가는 구간이라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파야 되는데, 만약에 박스권 구간이라 본다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게 되면 이건 이제 매수세, 그죠?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가 앞으로 주도할 것 같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 같냐 이거예요. 코로나를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를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치 1월 달 초에서 중순 때
애플카 이슈가 불거진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이쪽 슈팅을 만들고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뒤늦게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변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슈를 조금 촉발시켜서 유동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꺼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이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거품들이 좀 일부 제거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변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슈 플레이에 좀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가는 건지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저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섹터마다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보는 거는 IT 반도체나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은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좋아지는 건 D램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이 IT 부품 관련된 주식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저는 전개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 ITC 쪽하고 뭐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번에 어쨌거나 LG화학이 일단 승수하는 쪽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쪽보다는 이 LG화학 쪽에 붙는 전기차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옥석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IT 반도체 다 좋고 전기차 다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좋아지는 쪽하고 덜 좋아지는 쪽이 너무 나눠지니까 일부씩만 데리고 간다 이거. 반도체에서 일부, 전기차에서 또 좋은 쪽만 일부.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약 업체들보다는 한올 바이오파마나 오스코텍처럼 인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런 신약 업체들은 이번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죠? HLB가 이제 공포를 건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위탁 쪽이나 플랫폼 쪽으로 가야 된다. 서브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IT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게 주식시장에 40조가 넘는 시장이 있었을 때는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40조 자금이 지금 15조에서 17조로 줄어들었으니까 반도체에서 특히 좋은 쪽만 일부, 전기차 쪽에서 특히 좋은 것만 일부, 바이오 제약에서 특히 좋은 것만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쪽 위에만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지수는 지금 추세로 갈 걸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는 쪽만 좋은 녀석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변모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 주식이 이제 메인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을 때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이제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3월달 이후로 가장 큰 이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섹터들이 뭐 위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은 리스크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매수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도 수주 지연 때문에 너무나 큰 낙폭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주가 기본적으로 30-40%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의 이제 AT&T 이게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한 호재들이 이제 크게 반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IT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IT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죠? 이런 쪽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트레이딩 전략, 사고 파는 전략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추세로 가는 시장은 지금 아니라 박스권의 범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 구분들은 그동안 종목도 되게 많이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IT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3인방 이야기했잖아요. 원익, IPS하고 이제 테스하고 유진테크 이야기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SK 머티리얼즈나 뭐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나 KCT 이쪽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LG화학 쪽 관련된 납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좀 신약 업체들보다는 좀 플랫폼 쪽으로 서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나 중국 소비주는 위쪽으로는 얼마만큼 좋아갈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아래쪽에 대한 대기 매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 카지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5G는 이번 구간에 매매보다는 좀 V자 반등 형태로 간다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